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이라고 합니다. 6월이 굉장히 뜨겁게 시작을 하고 있죠. 네, 또 다르게 뜨거운 시장이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어떤 관전 포인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죠. FMC에 앞서가지고 6월에 있는 글로벌 통화정책회의 포문을 여는 회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미국 신규 고용이 좀 부진했습니다. 한 18만 건 정도를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13.5만 건, 8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실업률은 한 4.3%로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6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궤적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면 어쨌든 ECB 통화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특이한 점은 유로존의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PMI라는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실업률은 오히려 그 재정위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 요인은 유로존에서 상당히 큰 편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만 내년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행보는 조금 더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FRB와 맞물려가지고 ECB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는 정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꼭 나쁘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경기 여건이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텐데 고민은 생산자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는 중국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차이신 PMI가 기준치인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재고 조정 압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발표되는데 생산자 물가는 6%에서 이제 5%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와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이 조금 센티멘털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기존의 1.2에서 1.5%로 높아지는데 시장을 제약할 수 있는 즉 중국 시장을 제약할 수 있는 통화긴축 우려는 반면에 높아질 수 있다. 물가에 대한 견인력은 떨어지지만 통화긴축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유로존 경기가 올라오는 패스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조금 주춤거려도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순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큰 무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리스크가 좀 많이 있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영국, 프랑스에서는 총선과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미국에서는 코미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와 관련된 변동성 리스크는 일정 부분 주의할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 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담당하는 이재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 6월 시장에 대한 생각하고 전략 부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말은 많이 듣고 있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6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그 이후에 상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으로 6월의 초반에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6개월 연속 상승을 한 이후에 흐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2002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반면 추세적인 하락세 전환이 있었던 특성이 있었고요. 반면에 2007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한 1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세로 가는 특성을 좀 가졌던 부분이 지금 좀 참고 삼아 보실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2002년하고 2007년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졌던 특성이 있겠죠. 2002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게 되면 이후에 카드채 사태라든가 SK 글로벌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7년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실적이 정점이었던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의 전환과 아니면 수단적인 조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하게 됩니다. 2017년 1분기는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를 중심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게 되면 다음 분기 실적들이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죠. 특히 다음 분기 실적이라는 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추정치를 올리는 경향보다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프리뷰 시즌이라고 불리우는, 즉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6월 말에서 7월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기간에서 굉장히 실적 추정치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특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8% 정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50조 원까지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분기 때 47조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에 올 수 있는 조정은 대략적으로 순환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순환적인 조정은 장중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수가 고점 대비 한 3% 정도 조정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시킬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은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지수 쪽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금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여기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분기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은행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반기나 분기 배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반기나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스튜어트십 코드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쪽, 특히 SK라든가 CJ와 같은 지주회사 쪽 관심 있게 보시는 게 6월에 맞는 합당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부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가 전 만기 영역에서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어떤 특별한 강세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채권 시장의 강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과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4bp씩 하락을 했고요.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2.16%까지 하락을 하면서 200일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지만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나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 사실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 결국 이 정도 물가 상승률 가지고 연준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 연준은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6월 인상을 포함하면 한 번의 추가 인상이 올해 남아있는데요. 사실상 이 한 번이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금리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지금 베어 스티프뉴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즉 장기 쪽 금리가 훨씬 상승할 것으로 올해 한 연초부터 대략적으로 이러한 포지션을 계속 가져왔고요. 특히나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5월 11일 이후에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제외하고 대부분 10년 선물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 왔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도 장기 쪽 잔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장기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기금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IFRS 17 기준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들이 장기채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는 해외 채권,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이 듀레이션을 늘려왔지만 최근에는 이 환 프리미엄을 감안을 했을 때 원화 채권의 매력도가 해외 채권 대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가뜩이나 장기채를 많이 담아두지 못했던 보험사들이
자금들이 장기채 매수에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국내 채권 금리는 좀 더 하락 쪽에 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좋은 시장이네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채권은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좀 마음 편하시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